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인데요. 한번 좀 뭔가 좀 되짚어 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때 그 25년이 되면은 금리 인하의 해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이제 고조가 됐던, 예, 그것이 이제 선반영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 주가가 랠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관세를, 사실 사람들이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이렇게 되어서 어, 미국의 그 물가가 이렇게 폭증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멀어지겠구나. 자, 이런 불안감에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와서 90일 이후에 막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에는 막 관세를 무슨 뭐 200%를 물리네 마네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 뭐 지금 뭐 베트남 20%, 보편 관세 10%, 뭐 이 정도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점에 가서 이제 요 기간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기간을 돌이켜 보는 거죠. 이제 마치 지금 작년 하반기를 돌이켜 보듯이, 예. 그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구나. 예. 그러니까 관세를 엄청 이제 무섭게 엄포로 놓다가 그게 조금 해소가 되니까, 그 아주 막 극한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괜찮겠구나. 예. 뭐 경기 침체를 막 유발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막 소비 감소를 만들고, 금리 인하, 금리 다시 혹시 이제 금리를 다시 상승시킬지도 몰라. 뭐 이런 거. 그런 공포에서 이제 이 공포에서 벗어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9월 금리 인하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관세 정책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나, 실업률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안정적이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약간 신중하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뭐 당장 7월은 어렵고, 9월쯤 가서 하지 않을까, 다들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멈춰있던 이제 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여기 작년 하반기도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했었죠. 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도 이렇게 상승했었죠. 지금의 이 나스닥 지수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역사상 최고가예요. 이 역사상 최고가라는 것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서야 이걸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먹을 떡이 뭐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 이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돈의 심리학이죠. 예.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오면서 한번 눌렸다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 공간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사면은 한 요 정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매수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초반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랠리를 한 상태에서 뭐 매수를 해봤자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냐 하면서 매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의 시작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예, 이건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 차트 이렇게 딱 이제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1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놀라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게 가면 뭐 얼마나 더 가겠냐. 예. 그 여기서 이제서 야 매수를 해봤자 뭐 이거 얼마나 더 가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랠리를 많이 이렇게 해와서 여기서도 매수하기가 좀 꺼려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조정을 했다가 다시 간다.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조정을 했으니까 여기를 딛고, 마치 이제 계단을 우리가 딛고 올라가듯이 이 저점이라는 것은 이제 계단이거든요. 도움 닫기 할 수 있는 발판. 이 발판이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몇 개월 전에는 비싼 느낌이 들었었지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예. 여기서 과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서 사도 앞으로 먹을 떡이 많겠구나. 예. 9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제 하반기에 분위기 좋게 그냥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제 이 매수가 이제 쭉 밀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보통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주가가 힘을 잃어가게 된다. 자, 월봉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거래량이 좀 이렇게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긴 되는데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21년도에 보면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죠. 이게 여기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 이렇게 3개월간은, 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해왔어요. 예. 보통 이 정도 랠리를 하게 되면 이 12월, 10일, 12월 이때 거래량은 21년도처럼 거래량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 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6월, 5월, 4월, 예,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을 했죠. 예. 마치 이 거래량이 폭증했던 여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랠리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좀 거래량이 조금 이제 감소를 하면서
올라가는 다이버전스 현상이죠. 여기서 추가 거래량이 더 폭증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이후에는 거래량이 다소 좀 감소를 하면서 이 21년도와 같은 좀 추가 상승이 좀 예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수가 이렇게 몰려들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가가 가려면 갈 수 있겠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항상 근데 어떤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 주가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요.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것은 가장 비싼 상태이잖아요.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 최근 나스닥 지수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다 모두가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포모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0년처럼 지금 이것을 안 사면 이 이후에 상승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가격이 올라면은 이때 경험해 본 것처럼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포모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좀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폭증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거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료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했다 하면 이제 호재가 터지고 와 좋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시점이 고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월봉에서 이제 60선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60선을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60선과 만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요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 자체는 기뻐요. 근데 상승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던가, 올라갔다가 60선 이쪽으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떨어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은 뭐냐면 세력들에게는 매도의 기회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여기서 숏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상승이 나타난다. 그럼 세력들에게는 이제 매도의 기회고, 그 다음에 하락해서 또 22년도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하반기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 상승하고 주가가 이제 불을 뿜어대는 주가가 불을 뿜어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오면 그 다음에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그것은 이제 환상인데 지속적인 조정 없이 그냥 상승만 계속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에서 한 10% 정도 확률밖에 안 됩니다. 21년도에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데요. 사람들의 어떤 희망? 예.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면은 그 다음엔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 일종의 뭐냐면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22년 초반에 그때 이제 우리 수강생님들도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한 10명 중에 9명이 희망찬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에 돈 번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한번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 쏟아부어야겠다 하면서 이때 막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주가가 이제 랠리를 한다면 20년도, 21년도에 주식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다시 또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과열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렇게 랠리를 보이면서 다들 막 정말 막 좋아 하면서 막 가보자, 막 가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될 건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좋기도 하고, 이게 신고가가 터졌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신고가가 탁 터지면서 하면은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좋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도 손절을 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파도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의 그 매매 전략은,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거울 삼아 보자.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좀 두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 사신 분들도 이제 좀 두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셨거나 이제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이 막 불타오르네, 나도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정말 심플하게 보자면, 올라가면 그때는, 그러니까 한 이렇게 보시면 1년, 2년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 상승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머지않아서 이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갔을 때 좋았잖아요. 근데 그 하락이 기다리고 있죠. 이 하락은 사실 역대급의 하락이었습니다. 기간 대비 이제 하락률로 봤을 때 하락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하락의 세기는 굉장히 셌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심플하게 보자면, 내가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 돌파돼서 이제 신고가 날 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그 이후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캔들 차트를 만든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이 캔들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혼마 문해이사의 책에 보면은 이 3위의 법칙이 있어요. 이 3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지금 타려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이게 저가냐, 중가냐, 고가냐, 나는 지금 어느 위치를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고가인지 저가인지 중가인지 중가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요 지점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가자라는 희망을 갖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중가 정도 되겠죠. 예, 여기에서 대비 보면 여기가 저가겠죠. 예. 근데 긴 흐름에도 보면은 그냥 한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월봉 정도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랠리가 상당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되게 주관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한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한참 잘 오르고 기사를 막 뻘치면서 한참 잘 오르고 있을 때 여기서 이거를 매도를 할 수가 있는가. 남들 다 좋다고 하고 막 뭐 정말 연말 막 주식시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걸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가. 자, 항상 수익률이 예를 들면 내 계좌의 수익률이 한 200% 찍혀 있어요. 아니 300% 찍혀 있어요. 이걸 보면서 10명 중에 9명은 흐뭇해합니다. 아, 흐뭇해.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를 분석하는데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야. 예,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이제 이런 고갯마루가 멀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막 상승할 때 와 계속 가는데 좋은데 그러면서 이 주가만 바라보는데 그때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자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게 되면은 거래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 여기서 사서 먹어봐야 얼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서 먹으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전 고점 밑에서 사니까 전 고점을 뚫고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요거를 먹자 하고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대규모의 돈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여기서 먹어봐야 뭐 얼마 먹어요.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역시나 고점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돈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 주가는 상승하면서 와 막 뭐 7월 8월 막 썸머랠리 막 불타는 썸머랠리 하면서 막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막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제 아직 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 신당 창당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옛날에도 여기도 그렇고 뭔가 이 온라인상에 투표를 붙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때
뭐 내 주식을 팔아도 될까요? 뭐 이런 투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스크는 자기가 뭔가를 이미 할 건데 그냥 이제 요식 행위로 이런 투표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당은 창당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죠. 야, 신당 창당하면 앞으로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대부분은 지금 언론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제 신당 창당하면 앞으로 좋을 거다, 이쪽으로 좀 생각이 이제 쏠릴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쏠리면 그 반대로 주가는 떨어진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약을 주면서 막 좀 달래기도 했다가 막 으름장을 놨다가 계속 그러게 될 것이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수가 나타났다. 여기서 신당 창당을 하면 이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저번에 무슨 뭐 아동 성착취 무슨 파일이 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비판하는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정치는 이 공격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트럼프가 반격을 하면은 반격을 하는 그 어떤 이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세무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부 관련 계약을 끊어버린다거나.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왜냐? 정치는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뭐 합당한 말이건 아니건 자동 반사적으로 다시 되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하면은 내가 어떤 프레임에 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뭐 어떻게 뭐 바보화하고 밖에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방전은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트럼프로부터 이제 공격을 엄청 받을 건데, 공화당으로부터도 막 이제 그 민주당으로부터도 공격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도 잘못하면은 양쪽에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이 존재를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제 끌어안으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애려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거고,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러면서 주가는 부침이 심할 거다. 저는 테슬라가 이 나스닥과 함께 같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처럼 나스닥은 상승하는 기간에 혼자 이렇게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 버리게 되면 투자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는 아직도 난이도가 떨어지질 않고 있다. 난이도가 계속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올라갔지, 난이도가 쉬워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테슬라 투자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난이도가 좀 적당한 종목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식 투자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감사합니다.